최강스카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오늘 2023 인천에서 대학 가기 편, 이제 세종대하고 성신여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우선은 1부에서는 전형과 입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수리논술에 대해서 좀 네.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대 전형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전형으로 이제 추천 전형이긴 한데 제한 인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교과 100%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인문계열은 최저가 2합 6을, 그리고 자연계열은 최저로 2합 7인데, 우선 세종대의 교과인 이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 운영하던 지역균형 전형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좀 신설된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왜냐면 작년에는 최저가 없었다가 올해 최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 어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네요. 종합전형은 창의 인재전형이라고 해서 올해 신설했습니다. 이제 면접형하고 서류형이라도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의 창의 인재전형이 면접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었고, 네. 올해 새로 신설된 게 바로 이 서류형이에요. 이 서류형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소서도 제외시켰습니다. 논술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교과 30% 반영. 근데 과연 교과 30%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대해서는 솔직히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교과가 30%. 그렇죠. 그리고 최저가 좀 특이한 게 대다수 학교들이 교과 추천 최저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단계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2합 5, 자연계열은 2합 6이라고 하는 최저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신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신여대 교과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천 제한이 없어요. 다만 교과가 90이고 출결이 10%인데, 출결 10% 기준은 미인정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네네. 미인정 결석 3일 미만이면 됩니다. 3일 미만이면 일단 출결 10%는 만점을 다 먹는다. 그럼 3일 이상이면은 이제 거기서도 감점되는 감점이 거죠.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죠. 출결은 거의 다 만점이니까. 네. 그리고 최저는 인문계열은 2합 6을, 자연계열은 2합 7로 세종대하고 동일한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전형도 똑같이 두 가지의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류 전형하고 이제 면접형 전형.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인재라고 하는 면접형 전형을 진행한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았던 자소서를 끝까지 활용을 한다. 이게 이제 성신여대 종합이고, 논술은 논술 우수자인데, 요 학교가 좀 특이하게 출결을 꼭 3은 뭔가요? 그러니까 3이 의미하는 게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상징적인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종합전형에서도 출결을 생각보다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학교는 출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실성의 아이콘? 네, 그렇죠. 성신여대는 뭔가 그냥 학교를 매일같이 잘 나오는 친구를 좋아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과거에는 애들이 자주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죠. 뭐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절대 그렇진 않지만 네.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입장에서 출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영역을 그냥 네.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 변경 사항에 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성신여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바뀐 게 없어요. 거의 없네요.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교과에서 학년별 이수단위 가중치라고 하는 게 작년에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이걸 없앴어요. 그래서 학년별 이수단위 가중치도 없이 학년별 이수단위를 그냥 평등하게 똑같이 다 계산한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세종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대다수 우리가 작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 전략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에서 이 친구들이 뭘 따서 보겠어요?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볼 거 아니에요? 교과 전형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는 지역균형 전형에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최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입시 결과가 바뀌겠죠. 그럼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돈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종대는 작년까지 교과 전형을 2개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종대가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재작년도부터. 그 전부터 네. 계속.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원래 세종대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우수자라고 하는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추천 전형이 생겨서 추천 전형을 새로 만들었어. 근데 얘네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는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 있거든. 그러니까 야 지규는 최저를 빼보자. 이거 빼면은 애들이 엄청 몰려와서 야 경쟁력 엄청 올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맞네. 그래서 두 개를 다 설정해서 운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조금 이따 우리가 경쟁력 볼 거지만 그쵸. 작년 지균이 네. 개박살납니다. 최저가 없는데 개박살이 나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주시죠. 이유는 이따 너무 궁금한데.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개박살이 나서 얘네가 우리 바로 바꿨어. 야 최저가 이거 있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쓰자. 대신 학생부 우수자였던 최저를 끌어가지고 집어넣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일종의 혼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요게 이제 세종대 학생부 교과의 변화된 모습. 네, 올해 변화된 거. 네, 올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변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창의인재라는 이름을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면접형이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네가 보니까, 다른 학교들이 보니까, 다 서류형이라고 하는 일괄 전형을 하나씩 더 만들었네? 서류 몇 프로? 왜냐면 요 라인에는 뭐 국민대, 그쵸. 뭐 숭실대, 위에 네. 뭐 건대, 요 라인 위에 학교들을 보면은, 요 서류형하고 면접형을 통해서 종합전형을 대박을 냈거든.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세종대도 생각을 한 거지.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이거다. 서류형을 또 그래서 신설했다. 서류형을 신설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조금 인지도 있고 좀 지명도 있는 일반 명문고 애들 좀 땡겨보자. 거기에 잘하면 자사고도 좀 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네.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면접형은 그냥 운영하자. 그냥 놔두고. 그렇죠. 대신 자수단을 자수 폐지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제도 큰 변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종대. 어떻게 보면 세종대에서 올해 보는 전형들은 작년까지 뭐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보시면 거의 네. 리모델링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지원하는 집단이 바뀔 거니까. 그렇죠. 논술은 동일하지만 최저가 바뀌었어요. 최저가 2합 4, 5였어요. 매우 높았는데 이걸 한 단계 낮춰서 2합 5, 6으로 좀 조정을 했다. 자, 요게 이제 세종대고 성신여대의 이제 작년가의 이제 변동 사항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종대 교과 전형 보면 두 개를 합쳤잖아요. 네. 이거 합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쟁률 보시면 아시면 학생부 교과 볼게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277명 뽑는데 3,548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12.81이에요. 이게 최저가 있잖아. 네. 자, 지역균형을 124명을 보세요. 좀 많이는 모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형을 쪼개놨으니까. 그런데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대를 넘어가야 되거든. 일반적으로 지균이 뭐 한 15대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데 1076명이 지원했어. 10대 1이 안 되네. 심지어 최저가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8.68. 9대 1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망한 거. 망했네. 예. 이걸로 못 땡겼지, 애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최저가 있는 전형이 훨씬 더 많죠. 자, 여기에 이제 작년 입시 결과에서 이제 충원율도 이제 보면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충원율이 한 바퀴 반 좀 넘죠? 170%. 네. 그런데 지역균형 최저도 없는데 충원율이 거의 300% 돌았어요. 세 바퀴가 돌았어요. 그러면 124명이면은 여기 곱하기 4 한 애들까지 등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계산하면은 지원자의 50% 안에만 들어왔으면 합격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케이스가.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같은 라인이지만 불구하고 약간의 좀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충원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대, 숭실대 충원율이 많이 돌지만 300%까지는 안 돈단 말이야, 지분이. 맞아. 네. 심지어 걔는 체조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가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없다. 이걸 합치는 게 낫다. 왜냐면 체조가 있으니까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대라고 하는 학교의 기준점이 2초 애들은 별로 원하지 않아. 그쵸. 예. 그 2중 애들이 원해야 되는데 2중 애들한테는 같은 라인에 국민대하고 승시대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2중, 2말 이런 애들이 최저만 잘 맞추면
갈 수 있어. 왜냐면 심지어 작년에 이거는 추천 전형도 아니었잖아. 추천 제한 없었죠. 네. 그러니까 누구는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재수생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 우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 맞물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땐 세종대가 이거를 보고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되 차라리 최저가 있으면 일발 역전을 노리는 애들이 많을 수 있다. 이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해서 이걸 하나로 합쳐놓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었죠? 527명인데 4,667명. 그래서 한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고,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충원율이 그냥 100% 정도밖에, 100% 돌았어요. 딱 한 바퀴 돌았어요. 딱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는, 세종대를 일단은 상향으로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상향이라 봐야죠. 한 3번 카드. 뭐, 요 정도 카드에서 써서, 이거보다 위에 있는 학교에 가면 내가 넘어가겠다. 근데 뭐, 그거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여기 쓴다. 그러면 3등급 때 있는 애들이 세종대를 썼다 되게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냥 써주는 애들이니까. 그냥 걔네가 붙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자, 논술 같은 경우는 345명인데, 예, 11,054명. 예, 34.0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중위권 대학의 마지노선이에요. 세종대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5개 대학이라는 성적에 못 들어가지만, 그렇죠. 19등, 뭐, 요 라인이잖아요. 딱 중위권인 거예요. 인서울 중위권. 그냥 우리가 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다녀? 그러면 나 세종대. 그러면 그냥 다닐만 하구나. 너 이 정도인 거야. 누구나 다 아는 대학이지. 누구나 다 아는 대학이고 대학이지. 세종대 정도 다니면 그렇게까지 창피하지 않다. 그치 뭔가 폼이 그렇죠. 아주 뭐 이렇게 낮진 않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논술로 진짜 여기 일괄 역전하려 하는 애들이 되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34.07이었지만 실질 경쟁률로 확 떨어뜨려 버리면은 확 줄어버리죠. 그러네요. 예.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6대 1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경쟁 수능 최저까지 맞춘 애들까지 가면 7대 1로 떨어져요. 이게 거의 6분의 1, 최소 5분의 1 이상, 5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5분의 1. 5분의 1로 떨어졌고, 자연계도 32대 1 중에서 9대 1 정도니까 거의 3분의 1. 그러네요. 로 거의 날아갔다. 그러니까 2합 4, 2합 5였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 2합 4, 2합 5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줘요. 그러네. 이 등급, 여기를 지원하는 등급 학생들한테 4하고 5는 진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논술은 현역수생보다는 재수생인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작년에 251명. 그래서 지원자가 1,894명이었어요. 경쟁률은 되게 낮지만 이 여대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낮다고 보기가 어렵다. 대다수 여대들이 10대 1 이상 넘어가진 잘 않으니까 한 7.5대 5였는데 인문계가 한 7대 1, 자연계열이 한 8.7, 자연계열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했다. 왜냐면 최저에 대한 실제 경쟁률을 이 학교는 오픈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문계열 7대 1에서 5대 1까지 8대 1, 거의 9대 1에 가깝죠? 그렇죠. 9대 1에서 한 7대 1 정도. 조금 떨어졌다. 근데 여기가 2합 6, 2합 7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에서 7 정도는 5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거다. 최소한 60%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학생 우수자 전형하고 이 자기주도 인재 전형하고 이 두 가지의 전형. 학생 우수자 전형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류형, 자기주도인 전형이 이제 면접형인데요. 서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228명인데 1,495명을. 그 다음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444명인데 무려 3,572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6.56대 1, 8.9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이 학교들 보시면 충원을 보세요. 둘 다 종합인데 불구하고 한 바퀴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숙대를 상향으로 쓰려면 네. 무조건 성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라인의 여대를 무조건 써야 돼. 예를 들면 서울을 쓰던 동덕을 쓰던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충원율이 많이 안 돌아.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논술회 같은 경우는 180명 모집을 하는데 4,500명이면 뭐 우리가 세종대 봤을 때 10,000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대라고 모집 인원이 180명인가 기준으로 하면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종대의 논술의 결하고 같죠. 여기를 일반 역전으로 노리는 거지. 그렇지. 여자 재수생인 그렇죠. 애들끼리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가 무려 33.5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 근데 자연계는 절반도 안 되죠. 14.18.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있어요?
절반이에요. 반으로 줄었네요. 그죠? 자연계열은 절반보다 조금 더 많다지만 거의 절반이라 봐야죠. 여기가 최저가 2합 6이고 2합 7이야.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교과전형의 6하고 7은 그래도 6, 70%가 맞춰요. 그죠? 실시경이 지나면. 그런데 논술로 와서 똑같은 6, 7인데 지금 보면 반윤호밖에 안 맞추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할 수 있었던 현역생인 애들이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반수생이나 재수생인 애들보다 수능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그렇죠. 그 경쟁력이 있는데 반대로 성신여대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솔직히 그 정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논술 쓴 거야. 그냥 지원만 했다고 봐야 돼. 내가 꽂은 거지.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학교마다도 그 스타일 그리고 그 전형에 대해서 들어오는 집단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종대는 일단은 작년 기준했을 때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가 있어요. 네. 올해도 지균의 최저가 2합 6, 7이니까 이걸로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지균 전형의 그 입결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올 필요도 없고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바보서 의미가 없어요. 뭐 충원율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매칭해서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 2합 6, 7인데 지금 인문계열에서 평균이 2.4예요. 자연계열은 2.39였어요. 그러니까 딱 네. 2중이죠. 2중. 이중에서 이중이들이 이제 여기에 네. 다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거야 여기에. 그런데 지금 75%급 기준했을 때 인문계열은 2.75예요. 자연계열은 이거보다 격차가 늘어났죠. 2.8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 진짜 최저에 따라서 역전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최소 0.3등급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이 0.3등급이면 교과에서 엄청난 차이인 거야. 진짜 운동장 몇 바퀴 애들 줄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이 넓다라는 건 생각해봐. 지금 2.75, 2.83이 75% 컷이야. 그러면 90%나 99%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물론 완전 3초까지 그렇죠. 가야겠는데. 한 3.0도 운 좋게 붙을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3.0이 세종대로 교과를 써서 들어갔다? 최저 맞춰서 저희도 대박인 거예요. 대박이죠. 이거 대박인 거지, 진짜. 아무리 몇 바퀴 돌아서 합격해도 합격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대 교과는 딱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진짜 인문계의 희망, 인문계에게 빛과 같은 존재. 그러네. 2등급 후반 애들에게는 인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적기의 학교. 이게 세종대다. 올해 특히 왜 최저까지 있는 직윤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노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인문계, 이 인문계의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세종대 교과를 꼭 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합 6, 7만 맞출 수 있다면. 자, 반대로 자연계도 똑같아요. 자연계도 3.0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 3등급도 갈 수 있냐 없냐. 그럼 솔직히 거의 다 못 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간다고 얘기 못 해요. 근데 밑에 있는 학교까지 긁어 모으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그 3등급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극복해서 갈 수 있는 학교 맨 윗대가리가 어디다? 저는 그러니까 맨 윗대가리가 어디냐 하면 저는 무조건 세종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저 3등급 만든 친구들이 수능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 2합 6, 7을 맞기가 물론 보기는 참 쉬워요. 두 과목 해가지고 6 맞고 7 맞기. 근데 어렵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거 도전하라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 도전 안 할 거면 3등급이 어딜 가? 3등급 그 수도권 가야 돼. 그렇죠. 솔직히 이게 3등급에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 가천대도 못 가. 막말로 수원대, 평택대, 뭐 한신대, 한세대 이런 데 가는 거야. 어머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학교들? 거의 모른단 말이야. 모르지. 그런 학교를 왜 가냐 이거죠. 그럴 거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수능 두드러 팔아. 지금 저희가 이 영상 찍어서 올라가는 시점이 기말고사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시기죠. 네. 뭐 고민할 게 없는 시기죠. 고민하는 척 하지만 방 내내 노는 시기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돼. 언제까지? 수시 원서 쓸 때까지. 왜? 수시 원서 쓰는 그날 나는 이미 합격한 거야. 얘네는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라면 지금 이 순간 2.75, 2.83이라는 내신 갖고 있다? 저는 세종대 무조건 최저 맞추기 게임 한다.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신여대도 보시면 비슷해요.
인문계열은 2.62. 네. 근데 75%가 2.78이죠. 자연계열은 여기서 조금 높아요. 2.56, 2.61. 그러니까 여대지만 불구하고 자연계열에 대해서 요즘에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중에서 자연계열 친구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대를 확실히 노리는 게 포인트일 수 있죠. 하지만 얘네도 보시면 충분히 2중 2말 얘네들에게 얘네들한테 성신여대도 여대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드림이 아니다. 진짜 뚫을 수 있다. 2합 6, 7만 맞추면. 그러니까 세종대하고 성신여대를 국민대, 송시대하고 제가 자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인 일반고의 이 말 친구들이 진짜 뭐 종합으로 운으로 노린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실력 하나로 진짜 뚫어가지고 갈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는 학교들이라 얘네를 제가 좀 세트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교과를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솔직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른 학교들이 되게 종합전형 보면 우리 위에 있는 학교들 생각해 봅시다. 종합전형 되게 평균 컷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말, 그렇죠. 3초, 네. 3중이죠? 자, 네. 보세요. 세종대 종합인데 평균이 2.64, 2.79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반고만 쓴다라는 거죠. 아, 일반고만.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그 위에 대학은 3중, 그렇지. 뭐 3중, 3후, 4초, 4중 이런 특목, 자사 이런 애들은 세종대 안 써. 안 왜? 쓴다. 그럴 거면 자사고 애들은 정시로 가고 그렇지. 특목 애들은 어떻게 위에 있는 학교 종합 쓰면 가. 그렇죠. 굳이 세종대에 종합을 써서 할 필요가 없지. 그것도 면접까지 내가 봐서 귀찮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누가 보냐? 전부 다 일반고 되게 2중, 2말, 3초, 3중까지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면접 30%로 3중 때 애들은 역전이 불가능하는 거야. 그럼 저는 봤을 때 세종대 면접은 일반적으로 약간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실제로는 서로 거의 다 걸러내서 거기서 거의 그냥 이미 끝냈다. 왜냐면 평균 등급 컷이 위에 있는 학교들보다 높아. 그러니까 높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썼냐? 진짜 이 등급대에 있는 애들만 쓴다는 것밖에 안 돼. 그러네. 그러니까 일반고만의 종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도 저는 그냥 3초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도 2.64, 2.79니까.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따지면. 왜냐면 세종대가 호텔 때문에 인문계열이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강세예요. 그에 비하면 자연계열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자연계열이 솔직히 인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차이에서 저는 자연계열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세종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연계열 노려라. 자연계열 노려라. 자연계 노려라. 노리면 세종대 갈 수 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왜냐면 종합전형으로 실제로 일반고만 승부한다면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학생들 충분히 승부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 빅4에도 승부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객기만 안 부리면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성신여대도 보세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형 2.97, 면접형은 3.51이죠. 자, 자연계열 서류형 3.03, 면접형 3.25점. 딱 갈리죠? 갈리네.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도 여자 외고 애들. 아니면 이제 여자 과고 하위권 애들들이 그렇죠. 그래도 성신여대까지는 쳐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고 성신여대를 바라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학생들의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서류형은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들 중심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면접형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자사고나 특히 외고, 여기에 이제 나 말 잘한다, 한 말 한다 하는 일반고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을 봤을 때 세종대고 성신여대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실제로 경쟁해서 해볼만 하다. 그럼 누구든지 저는 해볼만 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등급대라면 진짜 3초까지는 그냥 도전해볼 것 같아요. 솔직히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저 같으면 도전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확실한 교과전형에서 이 정도면 교과전형에서 3초가 종합보다도 훨씬 확실하게 갈 수도 있다. 만약 이걸 맞춘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6, 7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수능 최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 좀 차이가 많았잖아요. 네. 2합 4, 5냐? 아니면 2합 6, 7이었냐? 하지만 그에 비해서 봤을 때 지원하는 집단의 그냥 내신, 단순 내신입니다만 내신은 되게 4등급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역 4등급대에서 논술 전형으로 세종대와 성신여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잖아요. 문제가 아 그래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전형적으로 N수생 애들이 중심이 돼서 써본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N수생, 뭐 육문술, 네. 뭐 정시 뭐 이런 애들이 그죠? 논술러 이런 애들이 전형적으로 그냥 세종대고 성신여대를 만만히 보고 나 여기 앉아 막 쓴다. 아니면 서울에 있으니까 그냥 진짜 마지노선으로. 진짜 마지노선 보고 저는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현역생들이 쓰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최저가 세종대가 너무 높았어. 맞아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애들이 도전할 만은 한데 글쎄요, 저는 논술에 대해서는 요 학교 정도에선 수리 논술이 쉽지 않을 거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입시 결과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종대 성신여대의 교과나 조합은 일반고 학생들끼리도 충분히 한번 경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내가 가고 싶다, 나 인서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장의 카드는 요 세종대나 성신여대를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2.5, 2.6 등급대에서 솔직히 세종대나 성신여대 가면 나름 나이스한 거예요. 원래 그 집단 애들이 가는 학교들이야. 근데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하지. 근데 왜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애들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결국엔 여기도 못 가거든. 그러니까 원래 기준점이 이 정도가 원래 이 중의 애들이 가는 거니까 이 중 아니면 좀 이 말이라고 하면 여기를 좀 한번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부 수리 논술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